자, 그럼 먼저 뉴스부터 챙겨보죠.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할 뉴스를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요새 좋은 얘기가 들리질 않아요. 네. 아, 그냥 원래 또 안 좋은 때는 그게 좀 몰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뭐 저출산 얘기부터 해가지고 뭐 이게 막 미래가 잘 안 보이는 얘기까지 막 나오다 보니까 일단 뉴욕 증시는 오늘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86% 하락했고요. 예. 나스닥은 0.09% 하락했고 S&P 500은 0.29%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랠리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네. 이라고 좀 해석을 하는데 뭐 그 말은 뭐 주가가 좀 빠지긴 했지만 먹고 나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하락해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 네. 이것도 기분 탓일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뭐 그냥 뭐 많이 올랐다가 이제 팔고 차익 실현했네 네. 라고 이제 보이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 6% 넘게 하락했는데요. 예.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참 원래 이게 특정한 회사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서플라이 체인들이 좀 같이 그 주가가 오르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러면 테슬라의 그 모델 3의 제일 중요한 부품인 배터리를 LG엔솔이 이제 상당히 만들고 있고 네. 앞으로 그 미래에 들어갈 배터리들도 그 이제 파나소닉이 좀 잘 못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46 시리즈 배터리는 거의 테슬라가 그 쓸 거를 네. LG엔솔에서 갖고 와야 될 건데, 근데 왜 LG엔솔은 그 정도의 온기가 안전해지냐고요. 이게 어찌 보면은 1차 밴더인데 굉장히 중요한 1차 밴더인데 네. 그 온기가 좀 안전해지는 것도 좀 아쉽고요. 그리고서 뭐 그 테슬라가 좀 달리고 있는데 그 전에 그 빅테크들은 민주당에 베팅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들이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고 있지만 오늘은 그 테슬라를 제외한 뭐 대부분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뭐 AI가 뭐 대세인데 이걸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서 대세를 또 되돌리진 않을 거다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내각 인사들 발표가 되면서 이제 조금씩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는데 굉장히 강경한 분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저기 그 국경 멕시코 국경 막는 것도 굉장히 좀 강력한 인사들을 다시 데려왔더라고요. 다시 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뉴스 하나하나 챙겨보겠습니다. 예, 우선 일단은 뭐 좋은 뉴스. 좋은 거부터. 예, 예. 네. 좋은 뉴스. 아, 환율도 참 뭐 1,400원 뚫었던 것 같은데. 네, 한일도 맞아요. 1,400원 네. 뚫렸습니다. 네. 그 하나오션이 그 MRO 사업을 석 달 만에 또 수주를 했습니다. 두 번째죠. 미국 군함 수리하는 거. 예, 예. 네. 그 미 7함대에 배속된 급유함인 6호함의 정기 수리 사업을 수주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한 3만 1,000톤급 정도 되고요. 네. 이거를 받으면 내년 4월까지 수리를 해서 미국 해군에 다시 인도를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수주액은 한 수백억 원대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7함대 같은 경우는 그 일본에 머물러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배 고치겠다고 미국 갔다 오면 그것도 한 달씩 걸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굳이 그 조선소도 없는 미국에서 고치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고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는 한데 네. 그 물량을 이제 하나오션이 좀 적극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수주를 했었고 그 이번에도 수주를 하게 됐는데 그 전에 했던 함은 이제 군수 지원함 수주를 8월달에 땄었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 저기 아까 급유함. 급유함을 네. 쐈습니다. 이게 군함까지는 아직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지원함들 쪽으로 좀 수주를 받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좀 숫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그 오늘 보도에 나온 거는 미국의 조선소가 414개였다. 네. 근데 지금은 21개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수주 선박의 1,910척인데 뭐 미국 조선업이 수주한 선박은 2척밖에 없다.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함 대수도 뭐 미국 해군이 219척, 중국이 234척으로 적다라는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오션은 확실히 적적이라고 좀 보이는 게 MRO를 통해서 이제 뭔가 그 미국
해군을 향해서 우리가 좀 잘 만든다라는 네. 걸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그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존스 액트를 감안하더라도 수주를 하려면 할 수는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들이 모르겠어요. 그 조선소가 이제 그 대형 군함을 다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네. 개선이 좀 돼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조선의 역량들을 그 필리조선소에서 다 만들 수 있는지 그거는 아직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했던 부분들은 그러면 현대중공업은 왜 그 MRO 수주를 안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조금 이게 그거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진 않아요. 네. 네. 근데 그냥 그 주변을 좀 취재를 해봤을 때는 그 뭐 조금 민망한 얘기인데 네. 그거 돈이 되나? 정말요? 예. 그러니까 워낙 고가 수주를 많이 해서 네. 도크가 많이 차 있습니다. 그 도크를 이용할 수익성이 나오냐 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20조짜리 MRO 사업이 열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 맞는데 그거 아니어도 지금 한국조선사들이 일감이 많다. 네, 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왔던 얘기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드라이에서 받으니까 원래 도크를 하면 배를 이렇게 띄워놓고서 네. 하거든요. 근데 배를 그냥 차라리 올려놓고 한다. 왜냐면 이제 육상에서 하게 되면 도크 안 써도 되니까. 네. 뭐 그래서 수리를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크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업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트랙 레코더는 필요하니까 네. 현대중공업도 이제 뭐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뛰어들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MRO 그 조선 관련한 MRO 사업은 꾸준하게 이어지는 것을 계속적으로 확인해 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사실 먼 미래까지 그냥 그려보자면 어느 날인가 우리나라에서 미국 군함이 건조되는 날도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로 가다 보면. 건조까지. 네. 사실 근데 미국에서 뭐 건조 능력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존스 액트를 바꿀 수 있냐의 네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선업을 하는 도시에서 워낙 반대가 심해가지고 근데 오히려 저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 가서 조선소를 짓게 될 수도 있다. 미국 현지에 가서 예. 그러니까 차라리 인수를 필리조선소 같은 데다가 그러니까 인수한 것도 인수한 건데 예. 거기에 뭐 물량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아예 더 확장을 한다거나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뒤로 좀 복잡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 네. 조선이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그쵸.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인건비 문제도 좀 있고 용접공은 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예, 그 미래를 예측하기는 좀 복잡하지만 네. 이제 MRO 사업은 확실히 우리 쪽으로 좀 넘어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뉴스 좀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뭐 다 달리는데 한국만 안 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글로벌 증시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트럼프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뉴스가 아니라 트렌드 아니에요, 그냥? 트렌드인데 뭐 이런 뉴스들도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분석 종합한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뒤에 나오시는 전문가분들은 이제 자기의 어떤 인사이트를 주시는 거고 네. 저는 그러니까 뭐 기자들은 그 인사이트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모으는 거 그런 분석 기사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일종의 좀 그 상황에 대한 인식들이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시황 기사를 기사로 쓰진 않잖아요. 네. 뭐 쓰긴 해도 되게 작게 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렇게 몰려 있을 때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코스피도 거의 2% 가까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날이 그렇게 많이 뭐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지난 5일에서 10일 일주일 동안 코스피 지수가 4%가 빠지고 코스닥이 5.78%가 빠져가지고 여기서 이게 뭘 기준으로 했는지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일주일 동안의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전 세계 최하위더라. 와 일주일 동안 전 세계 최하위요. 예, 예. 같은 기간에 나스닥은 6% 올라왔고 니케이만 하더라도 2.3% 올랐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랑 경제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네.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고 그래서 미국이 뭔가 그 통상적인 압박을 가할 때는 같이 데미지를 받는 됩니다. 그럼에도 2.3%가 올랐고 오히려 지금 데미지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는 3.38%가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만 4% 빠진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하고 또 비슷하면서 중국의 영향을 우리보다 많이 받는 대만은 강보합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약간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뭐 너무 스마트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도 좀 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여긴 아니다 싶으면 빨리 옮겨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 비트코인 쪽으로도 좀 많이 옮겨갔고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보관액이 1,024억 달러로 지난달보다 12.5%가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미국 시장에다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서 거기에 이제 그 우리나라 증시 고객 예탁금 규모는 50조 원 밑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에 이제 코인 관련한 투자들은 굉장히 늘어나서 거의 코스피 거래량을 넘기는 네. 상황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한국 분들이 투자를 잘 하시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정프로님? 그럼 우리가 그래도 투자 잘 하셨네라고 보셔봐야 될. 잘했죠. 아니 뭐 잘하신 건 잘하신 거지. 예, 각자 누구나 다 자신의 그 이익에 맞게 행동들 하시기 바랍니다. 뭐 무슨 나라 생각하고 뭐 이런 의리 생각 이런 건 전혀 하실 필요 없고 그냥 각자 이익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이걸 키워야 되는 책임이 있는 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그 냉정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코인이랑 미국으로 가셨으면 수익 잘 내셨을 그럼요. 거니까 네. 이게 오히려 달러 벌어오는 일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겠고 전 심지어 유럽에서는 갑자기 방위비 관련한 얘기가 좀 나와서 증시 쪽에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또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뭔가 봤더니 잠시만요. 네. 그 방위산업과 관련해서는 그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뭐요? 전쟁 끝나면 어쩔 건데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가별로 방위비를 얼마나 높이느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네. 끝나고 나면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 유럽의 각국들 특히 이제 러시아와 좀 더 가까이 거리에 있는 데들은 아마 기존의 그런 재래 무기들 많이 늘릴 것 같은데 예산 그러니까 확보해 많이 늘리는 건데 네. 그게 우리가 많이 늘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있었던 거고 네. 점점 구체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한 건데 EU가 그 회원국 간의 경제적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비축해 놓은 결속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회원국 간에 좀 격차가 많이 나고 그러면은 인프라 같은 것들 막 지어주고 그런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전용하려 그런 예산이 한 586조 3천억 정도를 네. 방위와 안보 예산으로 쓰기로 했다. 그래서 재정 준칙을 변경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그 유럽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네. 그 나토라는 데가 있긴 했지만 그 러시아하고 되게 친했어요. 네. 나토가 원래 러시아 상대하려고 있는 네. 조직인데 너무 친해가지고 러시아랑 같이 군사훈련도 같이 하고 막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위비라는 걸 전혀 쓸 일이 없다 보니까 기금들을 어떤 사회복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써왔어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의 이제 그 재정 준칙을 완화를 해서 뭐 탱크 도로 교량 보강 뭐 이런 거 군사 이동 프로젝트에 쓸 수 있도록 재정 준칙을 완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어쩌면은 이제 트럼프 2기를 맞아서 EU 쪽에서도 좀 미리 액션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 네. 되는 거예요. 분명히 와서 요구할 거니까 그걸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 네. 이걸 가지고 쓰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참 유의미한 변화가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방산이면은 네. 우리 방산 잘하는데 네. 네. 그렇지. 우리 방산 풀게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만드신 것 만든 같은데. 네, 하여튼 뭐 방산이 잘 되는 게 뭐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전체 인류적으로 보면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늘어나야 되는 방산이라면 이왕이면 우리 방산이 잘 되는 게 더 좋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잘하는 나라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여러 상황들이 또 효율적인 뭐 생산 시스템들을 갖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좀 잘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 생각은 좀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위산업이라는 게 과거에는 ESG에서 투자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요. 업종이었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전쟁 상황을 겪어보니까 우리 사회를 지켜주는 산업이구나 그래가지고 ESG 쪽에서도 투자를 해도 되는 쪽의 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위 산업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보게 되면은 좀 이게 내가 이게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방위 산업을 약간 좀 그 뭐라 그럴까 보호막? 보호막이기도 하고 네. 서로 싸우지 않게 만들어주는.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무기들이 이렇게 앞에 깔려 있으면은 네, 서로 서로 무서워서 안 싸우게 되는 그런 효과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지을 방산이라면 한국 방산을 좀 그렇죠. 이용해 좀 네. 좋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뭔가 이게 아까 뭐 다음 뉴스도 별로 안 좋은 뉴스예요. 네. 네. 근데 뭔가 지금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뭐 이러고 얘기하면은 야 트럼프 돼가지고 유럽이라고 뭐 좋을 거 있습니까? 없죠. 지금 사실 우리가 1,400원 넘어갔다 그러지만 그건 달러 인덱스가 워낙 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해진 거지. 네. 우리나라는 달러 인덱스에 미치는 영향도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 뭐 엔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유로라든지 이게 유로라든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네. 거기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뭐 방산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어쨌든 트럼프 랠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일본도 트럼프 랠리를 하고 유럽도 트럼프 랠리를 하고 미국은 두말할 나위 없이 트럼프 랠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피해 부분이 훨씬 더 부각이 되는 게 뭔가 전반적인 그 경제의 펀더멘탈한 자신감이 좀 약해 보인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크게 차이 없다. 네. 근데 이거를 훨씬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시장이 코스피인 걸로 좀 보입니다. 네, 네, 네. 자, 뭐 힘내시라고 한다고 힘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뭔가 좀 심각한 고질병 하나에 걸린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이제 약간 암울하게 하긴 하는데 그건 뭐 어떤 고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서서히 가라앉는 이제 사이클로 들어온 거 아닌가 이제 그거에 대한 걱정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볼 때도 뭐 지금 당장은 뭐 어떤 분야 좀 괜찮아 보일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우리의 리즈 시절은 끝났다. 또 희망적인 얘기 해야 되나? 되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네. 아니 그래서 난 그렇게 가더라도 거기에 잘 우리 적응하고 그 안에서 또 잘 행복하게 살아야지 뭐 그것도 인위적으로 막 올린다고 올라갈 것도 아닌 걸 갖고 뭐 애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서. 정프로님이 네. 되게 그 세상에 밝으시잖아요. 네. 근데 진짜 정프로님 이 얘기가 제가 오늘 굳이 이런 뉴스를 이렇게 뭐 이게 뉴스냐 분석이냐 이거가 헷갈릴 정도로 갖고 온 이유가 이게 되게 강하게 좀 전반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고 네.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취재원들 만나도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아서 오늘은 좀 그런 뉴스로 좀 준비를 했는데 세 번째 뉴스는 뭐냐면은 이제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제성장률 전망치 올해 전망치입니다. 네. 올해 전망치를 2.2%로 하향 조정했다. 이게 8월에 한번 2.6에서 2.5로 내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3개월 만에 또다시 0.3%포인트를 낮춰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1보다 0.1%포인트 낮춰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럼 뭐가 문제인가? 라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KDI의 전망치는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네. 정부는 2.6, IMF는 2.5, OECD도 2.5, 한국은행 2.4. 근데 KDI의 전망치가 지금 2.2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낮긴 낮은데 이것도 좀 어쩌면 전망 시점의 차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네. 다른 데도 결국은 다음 전망 때는 다 낮출 거다. 그래갖고 이번에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제약 요인이 무엇인가라고 보면은 의외로 다들 그냥 그런 생각 하잖아요. 뭐 자동차 피크, 반도체 피크 뭐 이런 거 얘기하고 트럼프 트레이딩에서 통상적인 문제 뭐 이런 얘기하는데 3분기에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0.4% 감소한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물론 전년 대비해서는 6.5%가 증가했고 그게 올해 1분기에 9, 뭐 2분기에 9 증가한 거에 비하면 3분기가 6.5% 증가한 거는 이제 성장세가 둔화된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그 반도체가 좀
그 기저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자동차가 생산 차질을 빚었던 부분들이 좀 일부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증시 보시는 거하고 경제 보시는 거는 완전히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수출은 안 꺾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을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거는 네. KDI가 얘기했을 때 전적으로 내수에 의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증시의 상황은 수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네. 그렇죠. 우리 지금 경제 성장률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내수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좀 좋을 때는 원래 그냥 다 같이 좋고 안 좋을 때는 좀 다 같이 안 좋고 하면 좋은데 이게 좀 분리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수출은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 내수가 심각하게 안 좋다는 얘기인가 보네.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나쁘게 보면은 수출이 좋은데도 이 정도다. 내년 되면 수출이 더 안 좋아질 건데. 그 부분인 것 그 부분은 어때요? 그러니까 내년에 대한 정치도 내놨는데 수출을 되게 안 좋게 내놓고 이제 내수는 좀 완만하게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으로 2.1에서 2.0으로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 올해는 우리가 뭐 증시는 떨어졌다지만 그거는 수출 문제가 아니라 내수 문제였다지만 내년은 내수는 뭐 좀 버텨주겠지만 수출이 문제가 될 거다라고 하면 이제 또 사람들이 피크아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출 관련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수출 관련해서도 이렇게 전망치가 그렇게 되게 높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 메모리 사이클의 문제라든지 또 자동차 피크아웃 얘기 뭐 이런 거 나오면서 내년 수출의 전망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현재를 규정하고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은 뭐 이게 그 뭐 민간 소비라든지 설비 투자라든지 뭐 건설 투자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그나마 조금 나아요. 네. 설비 투자가 낮다라는 얘기는 수출이 네. 좀 잘 되면 설비 투자는 그래 조금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냥 괜찮은 정도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KDI는 그 유독 그 한국은행에 대한 비판 수위를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거의 5월부터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제때 안 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게 그 뭐 내수 부진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도 여기서 또 뭔 얘기하냐면은 KDI의 전망들에 잡혀 있는 게 보편 관세 정책이 2026년부터 시행될 거다라는 전제. 내년은 아예 안 들어갔네요. 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 한 2%로 낮춰 잡은 부분들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고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불안정성 확대만으로도 한국이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좀 KDI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잠재 성장률이 한 2%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그 정도 수준에 머물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경제가 내년에 좋지 않을 거라는 예측 정도는 뭐 많이들 했었는데 수출은 좀 안 좋고 내수가 아주 심각하게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결론적으로는. 예. 거기다가 뭐 정프로님 암울하게 보신다고 하니까 네. 생산 가능 인구가 좀 감소하면서 취업자 수가 올해 18만 명에서 내년에 14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거의 매년 접해야 되는 네. 그 숫자들이겠죠. 네, 네, 네. 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 뭐 그 얘기도.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데 생산 가능 인구는 어찌 보면 더 빨리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일자리가 그보다 더 빨리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더 줄어들 거고. 그러니 지금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미래에 잘 적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나마. 없어질 일자리에 대비해서 더 아이도 안 낳고 이게 뭐 나는 이제 한 명 한 명 생각해가면서 우리는 이제 일자리 없으니까 아이 낳지 마라 이런 생각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네. 어떤 집단 지성 내지는 집단 무의식 같은 것들이 점점 나라는 쪼그라들고 있고 그리고 일자리는 아마 미래 기술 등등 해서 더 쪼그라드는 속도보다 더 빨리 없어질 테니 더 이상 아이를 낳아서 뭔가 미래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런 이제 집단 무의식 같은 것들이 작용하면서 출산율 꼬라박고 뭐 이렇게 이제 악순환이 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깐 얼토당토않게 한번 또 해봤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돼? 오늘 블루하게 가는 분위기인가?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정프로는 도대체? 왜 이런 진짜 다들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기대할까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안 되는 내수 상황에서도 네. 진짜 아직도 막 줄 서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얼마 전에 끝났던 그 흑백 요리사 그 셰프들 계신데 식당들은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내수가 안 좋지만. 내수는 안 좋지만 그분들 한번 얼굴 보려고 뭐 줄 엄청 서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2025 식품 외식 산업 전망 및 제14회 국가식품 클러스터 국제 컨퍼런스가 코엑스에서 열리는데 재밌겠다. 말이죠. 네, 거기에 이모카세, 만찢남, 또 청와대 셰프, 박준우 셰프 등 네 분이 와. 흑백요리사 출신 네 분이 네. 출연을 하셔서 여러분 앞에서 아마 재밌는 요리도 좀 보여주시고 요리 관련된 재밌는 얘기를 아마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코엑스 D홀에서 네. 이 D홀이 또 굉장히 맛있는 거 많이 하는 홀 아니겠습니까? 네, D홀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마켓컬리나 성심당, 바이브 컴퍼니, 네슬레 이런 유명 기업들의 임원분들이 또 강연 같은 것도 해주시고 정프로님도 한번 다녀오셔야겠네요. 저요. 네. 저도 뭐 공식 초청이 온다면 한번 생각해 저희 악권 취재팀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한번 아니, 가봐야 되겠는데요. 가지 마요. 예. 사람들이 인스타에 올린 걸로 그냥 취재하시고 인터넷으로 취재하시고. 네. 네, 여튼 푸드테크나 미래식품, 식품 외식산업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배너 여기로 이제 신청을 좀 해주시고 링크가 있을 테니까 여기서 또 인사이트도 많이 얻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외식산업 준비하시는 분들 또 관심 있는 분들 한 번씩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압권에서 권순우 취재팀장이 이 그 파인다이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준 게 또 있었어요. 파인다이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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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파인다이닝 요즘 비싸죠? 얼마 전에 비싸죠. 저는 그 우리 동네에 있는 스시 오마카세를 한번 갔어요. 네. 네, 스시 오마카세 39,000원이더라고. 저렴하네요. 오마카세가 3만 그뭐 가성비 오마카세 뭐 이렇게 광고 갔어요. 네. 와 조금 너무 하시던데. 와 시작부터 나는 일단 분위기도 아니 아니,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아니 근데 39,000원 내고 뭐 내가 너무 기대는 안 내가 잘못이지.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죄인이긴 한데 그래도 오마카세랑 이름이 붙었잖아.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내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뭐랄까 그냥 김밥 천국 D세트 같은 느낌? 네,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빡! 모듬 초밥. 뭐 그런 느낌? 초밥과 뭐 튀김이랑 뭐 이것저것 막 주시는데 네. 뭐 하나 이게 젓가락이 그 방황하는 젓가락이라고 할까? 젓가락이 갈 곳을 잃어. 어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 막. 와, 이게 사장님이 좀 저기 국가식품 클러스터 국제 컨퍼런스 가서 좀 배워 갖고 오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제 2025 식품 외식 산업 전망 및 제 14회 국가식품 클러스터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번 가셔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또 고객들 어떻게 만족시키는지 한번 가보시라고 여행을 또 꺼내봤습니다. 네, 꼭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아유, 오늘은 요 정도 마무리할까요? 예, 가서 좀 저희도 가서 시식 좀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재밌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